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공모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라이프 시멘틱스입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시멘트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4차 산업을 준비하는 회사이더라고요. 그럼 오늘도 저와 같이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씩 파악해 보실게요. 라이프 시멘틱스는 3월 2주차인 3월 11일과 12일에 청약을 진행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3월 2주차에는 상반기 초대형 IPO 종목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시멘틱스 청약에 큰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은데요. 라이프 시멘틱스는 원래 2월 4주차에 청약을 하려 했으나 3월 2주차로 연기한 것이죠. 그냥 2월 4주차에 청약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장하는 시장은 코스닥이고요. 희망상단 공모가 12,500원입니다. 공모하는 주식수는 딱 100만 주인데요. 전량 신주 모집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25만 주 배정하였고요. 그리고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입니다. 1인당 청약 한도는 8,000주입니다. 8,000주 기준으로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은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라이프 시멘틱스의 균등 배분 기준은 소수점이 나올 경우에는 남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비례 배분 물량은 사용하지 않고 딱 50%인 균등 물량만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균등 배분으로 몇 주를 받을 건지 예상을 해볼 텐데요. 2월 1주차에 청약한 P&H테크의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이었습니다. 약 7만 7천 계좌가 청약이 들어왔는데요. 그걸 라이프 시멘틱스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균등 배분 수량 12만 5천 주에 나누어 보면 1.62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의 예상은 적게는 한 주, 많게는 2주 배분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일반 고객은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를 배정받고 청약 수수료 2,000원을 낸다면 정말로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유통 물량입니다. 아직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알지를 못하므로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은 약 466만 주로서 비중이 48%입니다. 많죠. 그리고 기존 주주의 주식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려 공모주주의 주식수와 기존 주주의 주식수 비율이 1대 3.7인데요. 3.7배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상장 당일에 기존 주주들 물량도 대거 나올 걱정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보호회수 외에도 주식수가 늘어나는 스톡옵션과 전환사채도 있는데요. 불리한 조건들이 많은 종목입니다. 이 부분들은 청약이 종료된 후 상장 투자 정보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무 현황입니다. 일단 특례 상장 종목이므로 손익 개선서는 몇 년 후에 따져 보기로 하고요. 재무 상태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나마 20년도에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정상화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술 성장 기업 특례 상장 종목입니다만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무 현황만 보면 부여해도 괜찮을 수준이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례 상장 종목은 공모가 선정을 어차피 지금 이익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향후 이익을 추정해서 유사 기업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라이프 시멘틱스는 2023년도에 이익을 추정해서 공모가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 상단 금액의 공모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특례 상장 종목은 성장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베팅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존 주주가 많으므로 장외 거래도 활발한데요. 현재 시세가 21,750원입니다. 공모가 상단 금액인 12,500원 기준으로 174% 금액인데요. 장외 시세가 최근에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외 시세를 미루어 보면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라이프 시멘틱스 주요 사업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대표 서비스인 라이프 레코드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라이프 레코드는 화면 보시는 것처럼 개인의 건강 기록을 저장하고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진단받은 저의 건강 정보가 라이프 레코드 클라우드 서비스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게 되면 그동안 저의 건강 정보를 병원에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여 저에게 맞춤형 진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의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제가 가진 스마트폰 등의 디바이스에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정보들을 계속 보내줄 수도 있죠. 라이프 시멘틱스는 한국의 모든 병원과 건강 정보가 필요한 보험사나 금융권에서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우려가 들었는데요. 아무리 체계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의 건강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사람일수록 이 서비스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라는 이슈가 넘어야 될 큰 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준비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주에 청약이 진행되므로 관심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또한 소형 공모이므로 균등 배분 수량마저도 적은 수량으로 배정받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2,000원의 청약 수수료까지 있으므로 흥행이 저조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과 기존 주주 물량 비중도 많은 편이죠. 그러므로 상장 당일에 수급이 집중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외 시세를 보더라도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청약을 들어가기가 좀 망설여지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경쟁률이 높게 나오면 먹을 게 없어지고 낮게 나오면 마이너스 출발이 염려되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의 정황으로는 저는 이번 종목은 청약을 한 타임 쉬어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생각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3월 2주차에 청약을 진행하는 라이프 시멘틱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준비를 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더 많이 보여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도 라이프 시멘틱스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성장성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청약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족 경자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영상 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